감자 하나로 혈관이 젊어진다는 놀라운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감자를 단순한 탄수화물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정말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께 감자에 대한 놀라운 진실을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때문에 감자를 기피하시는데 사실 감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풍부한 영양소의 보고입니다. 특히 60대 이후 시니어 분들께는 더욱 중요한 건강식품이죠.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꼭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감자의 놀라운 칼륨 효과입니다. 중간 크기 감자 한 개에는 약 700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시나요? 바나나보다도 훨씬 많은 양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을 효과적으로 배출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압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데 칼륨이 풍부한 감자가 바로 천연 혈압약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는 거죠. 실제로 미국 심장협회에서 발표한 대규모 연구를 보면 칼륨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뇌졸중 위험이 무려 20%나 낮았다고 합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의 경우 더욱 뚜렷한 개선 효과를 보였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조리 방법입니다. 감자를 기름에 튀기면 이런 건강상 효과는 거의 사라집니다. 찌거나 삶아서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건강에 좋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중요한 내용은 감자의 풍부한 비타민C 함량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 하면 귤이나 오렌지 같은 과일을 떠올리시는데 사실 감자에도 상당히 많은 양의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중간 크기 감자 3개면 하루 권장량의 비타민C를 거의 모두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인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생기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콜라겐 부족 때문입니다. 또한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세포 노화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면역력을 크게 높여줍니다. 특히 겨울철 감기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이죠. 감자의 비타민C는 열에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과일이나 채소의 비타민C는 열을 가하면 대부분 파괴되는데 감자의 비타민C는 전분이 천연 보호막 역할을 해서 조리 후에도 상당량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익힌 감자도 충분히 좋은 비타민C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자의 풍부한 식이섬유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감자 한 개에는 약 2g의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하루 권장량의 약 7%에 해당하는 상당한 양입니다. 식이섬유는 단순히 변비 해결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혈당 조절과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감자의 식이섬유는 수용성과 불용성이 적절히 균형 있게 섞여 있어서 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효과적으로 낮춰주고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의 연동 운동을 더욱 활발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귀중한 영양소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감자의 특별한 저항성 전분입니다. 이건 조금 생소하실 텐데 실제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감자를 삶거나 찐 후에 식히면 특별한 저항성 전분이 생성됩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소화가 거의 되지 않고 대장까지 그대로 도달해서 우리 몸에 유익한 장내 세균의 중요한 먹이가 됩니다. 장내 세균이 저항성 전분을 발효시키면 단쇄지방산이라는 특별한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단쇄지방산은 마치 식초와 같은 효과를 내서 혈당과 혈중 지방 수치를 효과적으로 낮춰줍니다. 또한 장벽을 건강하게 유지해서 전반적인 면역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감자는 뜨겁게 먹는 것보다 조금 식혀서 드시는 게 건강에 훨씬 더 좋습니다. 감자 샐러드가 특별히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감자의 위장 보호 효과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감자를 토두라고 불러왔습니다. 흙 속의 콩이라는 뜻이죠. 예로부터 위장과 비장의 기운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이름인 거죠. 실제로 현대의학 연구에서도 이런 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식 생활학회지에 발표된 심층 연구를 보면 감자 추출물이 위염을 일으키는 염증을 현저히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만성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감자를 갈아서 즙을 내어 드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한 잔씩 식전에 천천히 드시면 위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만 생감자즙은 맛이 그리 좋지 않으니 천연꿀이나 유기농 사과를 조금 섞어서 드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감자의 혈당 지수에 관한 흔한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자는 혈당을 급격히 올린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감자의 혈당 지수는 조리 방법과 섭취 방법에 따라 상당히 크게 달라집니다. 삶은 감자를 뜨겁게 바로 드시면 혈당 지수가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식혀서 드시면 앞서 말씀드린 저항성 전분이 생성되면서 혈당 지수가 현저히 낮아집니다. 또한 다른 영양가 있는 음식과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이 더욱 완만해져서 건강에 유익합니다. 예를 들어 감자를 단백질이 풍부한 닭가슴살이나 생선과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한 다양한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면 감자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감자의 놀라운 항산화 효과입니다. 감자에는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저명한 영양학자 로이 나바루 박사의 심층 연구에 따르면 케르세틴은 암과 심장 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케르세틴은 특히 혈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혈관벽의 염증을 상당히 줄이고 혈전 생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해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위험을 크게 낮춰줍니다. 또한 면역 체계를 체계적으로 강화해서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상당히 높여줍니다. 감자의 케르세틴은 껍질 부분에 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껍질째 드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물론 깨끗하게 잘 씻어서 드셔야 하고 녹색으로 변한 부분은 반드시 제거하고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영양소를 최대한 섭취하면서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감자의 놀라운 단백질 함량입니다. 감자를 단순한 탄수화물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감자에는 양질의 단백질도 상당량 들어 있습니다. 중간 크기 감자 한 개에는 약 3g의 양질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일반 채소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감자의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들어 있어서 우리 몸에서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쉬운 시니어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감자만으로는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모두 충당할 수 없지만 다른 양질의 단백질 식품과 함께 드시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자와 오메가3가 풍부한 달걀을 함께 조리하면 아미노산 조성이 더욱 완벽해져서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아홉 번째는 감자의 귀중한 철분과 마그네슘 함량입니다. 감자 한 개에는 하루 권장량의 약 6%에 해당하는 철분이 들어 있습니다. 철분은 적혈구 생성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미네랄로 빈혈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마그네슘도 상당히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 마그네슘은 300개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하며 근육과 신경 기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심장 근육의 정상적인 수축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이어서 부정맥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뼈 건강 유지와 혈압 조절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내 마그네슘 흡수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감자와 같은 천연식품으로 꾸준히 보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점에서 감자는 시니어 건강에 더욱 소중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로 감자의 풍부한 비타민 B6 함량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자에는 하루 권장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귀중한 비타민 B6가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B6는 우리 몸의 탄수화물과 단백질 대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비타민 B6는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뇌 건강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기분 조절, 호르몬의 생성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이어서 우울증 예방과 정서 안정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면역 기능 유지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되기 쉬운데 비타민 B6가 풍부한 감자를 꾸준히 드시면 인지 기능 유지와 정신 건강 증진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에게는 더욱 소중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감자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조리 방법입니다. 기름에 튀긴 감자는 칼로리가 상당히 높고 트랜스 지방이 생성될 수 있어서 시니어 건강에 좋지 않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찌거나 삶는 것이 가장 건강한 조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자를 삶을 때는 가능하면 껍질째 삶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껍질이 중요한 영양소 손실을 효과적으로 막아주고 껍질 자체에도 매우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싹이 난 감자나 녹색으로 변한 부분은 독성 물질이 있으니 반드시 완전히 제거하고 드셔야 합니다. 감자를 전자레인지에 구워서 드시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전자레인지는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면서도 맛있게 조리할 수 있는 현대적인 방법입니다. 구운 감자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리고 로즈마리나 바질 같은 허브를 올려서 드시면 더욱 맛있고 건강에도 훨씬 좋습니다. 감자 샐러드도 특히 추천해드리고 싶은 조리법입니다. 감자를 삶아서 완전히 식힌 후 다양한 신선한 채소와 함께 무쳐 드시면 저항성 전분의 효과도 충분히 얻고 다양한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마요네즈 대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과 사과 식초로 드레싱을 만들면 더욱 건강하고 맛도 일품입니다. 감자죽도 소화기관이 약한 시니어분들에게 특별히 좋은 조리법입니다. 감자를 부드럽게 삶아서 자르 깬 후 물이나 육수를 적당히 넣고 끓여서 죽으로 만들면 소화가 매우 잘 되고 영양소 흡수율도 상당히 좋아집니다. 여기에 다른 채소나 단백질 식품을 추가하면 더욱 영양가 높은 균형 잡힌 한 끼 식사가 됩니다. 이제 감자 섭취 시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영양학과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감자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일부 사람들에게서 혈압이 높아질 수 있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가공된 감자 제품이나 기름에 튀긴 감자를 지나치게 많이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건강하게 조리한 감자를 적정량만 드시면 오히려 혈압 조절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중간 크기 감자 한두 개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시니어분들은 특별히 감자 섭취량을 세심하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감자도 결국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혈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피할 필요는 전혀 없고 다른 탄수화물 식품과 현명하게 바꿔가며 드시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백미밥 한 공기 대신 건강하게 삶은 감자 2개를 드시는 식으로 조절하시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감자와 함께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을 함께 섭취하면 혈당 상승 속도를 상당히 늦출 수 있어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감자의 풍부한 칼륨 함량을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체내 칼륨 배출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고칼륨혈증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해서 적절한 섭취량을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자를 현명하게 구매하고 올바르게 보관하는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감자를 고르는 법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면이 매끄럽고 상처나 검은 반점이 전혀 없는 것을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너무 크지 않고 적당히 단단한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감자를 손으로 직접 만져봤을 때 조금이라도 물렁하거나 싹이 난 것은 절대 피하세요. 또한 녹색으로 변한 부분이 있는 감자도 반드시 선택하지 마세요. 이런 감자에는 솔라닌이라는 유해한 독성 물질이 상당량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자는 반드시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전분이 당분으로 빠르게 변해서 단맛이 강해지고 조리 시 색깔이 불필요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상온에서 통풍이 충분히 잘 되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비닐봉지에 오래 넣어두면 습기가 차서 쉽게 썩을 수 있으니 반드시 종이봉지나 통기성 좋은 바구니에 보관하세요. 또한 사과나 양파와 절대 함께 보관하면 안 됩니다. 에틸렌 가스를 지속적으로 방출해서 감자의 싹이 훨씬 더 빨리 나게 만듭니다. 감자의 흥미로운 역사와 문화적 의미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자는 원래 남미 안데스 산맥 고산지대가 원산지입니다. 약 16세기 중반에 유럽으로 처음 전해진 후 점차 전 세계로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조선 후기에 들어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자는 인류 역사에서 기근을 구원한 중요한 작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세기 아일랜드 대기근 때는 감자가 주식이었기 때문에 감자 역병으로 인한 심각한 흉작이 큰 재앙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감자 덕분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기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시기에 감자가 매우 중요한 식량 자원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지금은 다양한 식품이 풍부하게 공급되고 있지만 감자의 영양학적 가치와 중요성은 여전히 매우 뛰어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감자는 쌀, 밀, 옥수수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이 생산되는 주요 작물입니다. 특히 추운 지역에서도 비교적 잘 자라기 때문에 전 세계 식량 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작물로 널리 인식되고 있습니다. 감자와 관련된 매우 흥미로운 최신 연구 결과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보라색 감자에는 일반 흰 감자보다 무려 4배나 많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특별한 성분 때문인데 이는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것과 동일한 유익한 성분입니다. 또 다른 획기적인 연구에서는 감자 껍질 추출물이 일부 고혈압 치료제만큼 효과적으로 혈압을 낮춘다는 놀라운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감자 껍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쿠코아민이라는 특별한 성분 때문으로 과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감자를 성공적으로 재배하는 혁신적인 실험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자가 제한된 우주 공간에서도 상대적으로 잘 자라고 영양가가 매우 높아서 미래 우주 식량으로 특별히 적합하다고 과학자들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화성과 같은 다른 행성 탐사에서도 감자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감자의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후변화와 인구 증가로 식량 안보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감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자는 쌀이나 밀보다 적은 물로도 재배가 가능하고 영양가도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다른 주요 작물보다 훨씬 높아서 식량 위기 대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기술을 이용해서 더 영양가 높은 감자를 개발하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타민 A가 풍부한 황금 감자, 단백질 함량이 높은 감자 등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병충해와 가뭄에 강한 새로운 품종도 계속해서 연구 중이어서 앞으로 더 다양한 환경에서 감자 재배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가공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자연 그대로의 감자가 가장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위적인 가공을 최소화하고 자연 상태에 가깝게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영양소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껍질째 조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때는 반드시 유기농 감자를 선택하시고 깨끗이 씻어서 사용하세요. 감자와 다른 식품의 궁합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자는 단백질 식품과 함께 드시면 아미노산 조성이 더욱 완벽해집니다. 특히 콩류와 함께 드시면 서로 부족한 아미노산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육류 섭취를 줄이고 싶은 분들에게 매우 좋은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감자와 토마토를 함께 드시면 리코펜의 흡수가 더 좋아집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시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가 향상됩니다. 반대로 감자와 함께 드시면 안 좋은 음식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을 알고 계시면 같은 음식도 더 효과적으로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감자와 우유를 함께 많이 드시면 칼슘 흡수가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자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옥살산 때문에 신장 결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특히 신장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조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자를 이용한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건강 레시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자 수프입니다. 감자를 삶아서 으깬 후 우유나 육수를 넣고 끓이면 됩니다. 여기에 양파와 마늘을 넣으면 더욱 맛있습니다. 또한 파슬리나 로즈메리 같은 허브를 넣으면 향도 좋아지고 항산화 효과도 높아집니다. 감자 샐러드는 삶은 감자에 오이, 당근, 달걀 등을 넣고 올리브 오일과 식초로 무쳐서 만들면 됩니다. 마요네즈 대신 그릭 요거트를 사용하면 더욱 건강합니다. 여기에 약간의 겨자나 레몬즙을 추가하면 맛이 한층 더 살아나고 소화도 더 잘 됩니다. 감자전도 매우 좋은 요리입니다.
감자를 갈아서 부침개처럼 부쳐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 당근이나 양파를 넣으면 영양가가 더욱 높아집니다. 기름은 최소한만 사용하시고 가능하다면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 같은 건강한 오일을 사용하세요. 또한 밀가루 대신 현미가루를 사용하면 더 건강한 감자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감자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해드렸는데 정리하자면 감자는 단순한 탄수화물이 아니라 우리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의 보고입니다. 칼륨, 비타민C, 식이섬유, 저항성 전분 등 다양한 성분이 우리 몸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영양소들이라 시니어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특히 혈압 조절, 혈당 관리, 장 건강,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어 시니어분들에게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다만 조리 방법이 중요하니 튀기지 말고 찌거나 삶아서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식단을 구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올바른 영양 정보가 꼭 필요합니다. 감자 한 개로 시작하는 건강한 변화,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건강에 좋은 식재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항상 응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항상 최선을 다해 답변과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책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영양 정보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 후 식단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몸 상태를 모르기에 이 영상의 내용으로 인한 어떠한 건강상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에 해당하는 내용임을 거듭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건강한 나날 되세요.